이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그 대처를 각 부처 장관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업무 보고 때도 인공 강우가 됐든 조기 폐차 3천만 원 보조금 확대 건이 됐든 많은 현안들이 나왔는데 대통령께서는 재난 수준으로 정하고 또 환경부 장관은 직을 걸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그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을 사실 많은 기대를 걸고 그리고 하나의 희망처럼 생각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일전에 올해 들어 통계청이 3만 9천 명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환경 문제 중에 미세먼지 해결이 심각성이 82.5%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을 어떻게 본다면 이 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그리고 정부의 특별법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 2월 15일부터 시행이 되면 만약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조치가 취해지면 보통 하루에 106톤의 미세먼지가 자동차, 특히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이 되는데 노후 경유차의 몫이 절반이에요. 55.3톤을 노후 경유차가 배출을 하기 때문에 결국 5등급 운행 제한으로 인해서 미세먼지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결국 국민은 어찌됐든 노후 경유차가 내뿜는 55톤의 미세먼지를 저감을 한다라는 기대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에 관한 기대를 좀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럼 지자체들이 지금 이 조례로 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한 것이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은 조례 제정이 안 된 거예요. 그 시행을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서울도 지금 현재 이 미세먼지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저감 조치를 해야 될 자동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9만 대를 저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올해 계획이 3,300대예요. 3,300대는 그럼 어떻게 정할 것이냐? 당연히 배출량이 많고 영세 사업자고 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많아요. 그런데 서울시의 발상은 작년에 10,000대 했는데 올해 3,300대예요.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 부담금을 완납한 5등급차, 지방세를 완납한 5등급차,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해서 지방세 걷고 체납된 환경개선 부담금을 걷고 있어요. 경기도는 노후 경유차가 가장 많습니다. 97만 대 중에서 50만 대가 경기도에 있어요. 근데 이 조례 대표 발의를 한 의원이 한 얘기가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도 있고 지역 경제를 생각한다면 조례를 할 수가 없다. 유예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대통령은 재난 수준이고 환경부 장관은 직을 걸고 지역 경제를 생각하는 도의원은 미세먼지에 관심이 없는 엇박자 속에서 특별법은 제대로 가동이 될 수밖에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천 같은 데는 그래요. 이 안내문을 발송시켰는데 이게 결국 유로3에 해당되는 5등급 차량은 결국 2007년, 2005년까지지만 유예 조치로 인해서 2007년도에도 유로3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 5등급 차량이 2007년도까지 있어요. 그 표기를 2005년도로 해서 결국 2007년도까지 약 10여만 대를 누락을 시켰어요. 홍보문 하나 제대로 발송을 못 시킨 거예요. 조례도 통과가 안 된 것이고 결국 멈춰선 미세먼지 특별법이 되어버렸고 그 특별법 자체는 국민에게 그나마 하루에 55.3톤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작은 희망이었지만 물거품처럼 깨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5등급 차가 조기 폐차를 하던 저감 장치를 부착하던 이 저감 조치를 함에 있어서 쌍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디젤차의 엔진이라든지 이 기술 수준이 타사보다 좀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 매연 배출이 심합니다. 근데 저감 장치가 없어요. 그랜드 카니발 저감 장치가 없어요. 결국 뭐냐? 전부 다 갖다 고려장을 시켜야 돼요. 조기 폐차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대통령은 재난 수준의 특별법을 이야기하지만 조례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부분은 함께 하신 전문가분이 말씀해주고 제가 보충해야 될 부분은 따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감의 정부 주력 사업이 지금 조기 폐차입니다. 이 조기 폐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조기 폐차는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약 30만 대 정부 예산 4,500억을 들여서 조기 폐차를 했습니다. 영국 자료에 의하면 신차를 한 대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16톤에서 35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조기 폐차는 환경 사업이에요.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걸 산업적 측면에서 조기 폐차를 하고 있어요. 뭐냐? 조기 폐차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경유차 퇴출이에요. 경유차 신차로 경유차를 바꿔주는 겁니다. 작년 말에 우리나라 경유차가 992만 9,537대인데 전년 대비 35만 대 역대 최고로 경유차가 증가했어요. 4,500억 써서 경유차 없앤다고 해놓고 역대 최고치의 경유차가 증가를 한 거예요. 뭐냐? 이 정부가 환경부가 조기 폐차하면 오염원을 송두리째 뽑아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신차를 한 대 만들 때 제작사들은 좋겠지만 16톤에서 35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된다 이거예요. 저는 오래된 자동차를 평생 동안 보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조기 폐차 제도는 일단 조기 폐차는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하고 이걸 정부가 예산으로 구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도 선별을 해서 정상적인 작동이 되고 DPF라고 하는 저감 장치가 부착이 가능하다면 이 DPF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유럽이 됐든 일본에 다 국제적으로 검증받은 기술이에요. 부착을 해도 90% 매연을 저감시킬 수 있다면 이 장치를 부착해서 사용을 하고 이 노후차에 DPF를 부착할 수 없는 노후된 차라면 미련 없이 조기 폐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감 장치를 부착하니까 클리닝도 해야죠. AS도 해야죠.
공무원들 여러 가지로 귀찮으니까 민원이 있으니까 행정 편의 차원에 의해서 또 산업적인 차원에 의해서 다 갖다 이것을 조기 폐차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고 또 다른 16톤에서 35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역주행이에요. 결국 우리나라가 이 조기 폐차 제도를 도입을 해서 4,500을 들여서 경유차가 줄었다면 조기 폐차의 법적 취지가 맞지만 역대 최고치로 늘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2018년도에 81,790대를 조기 폐차했는데 경유차를 6만 30대가 승용 경유차를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형 화물차는 0.1%를 조기 폐차했어요. 전부 다 예산을 갖다가 승용 RV에 조기 폐차 비용으로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기 폐차를 선별적으로 정말 활용 가능한 자동차는 인증받은 DPF를 부착해서 재사용하도록 하고 정말 사용이 안 되는 노후차는 조기 폐차를 통해서 선별적인 조기 폐차를 할 때 영세상인도 그리고 환경의 궁극적인 목적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조기 폐차는 한번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